한 여자가 시어머니의 관뚜껑을 여는 순간 장례식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빈소, 관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45살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관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참 효성이 지극하네요. 2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았죠.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 미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말씀드려야 해요. 수진의 손이 천천히 관뚜껑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수진은 관뚜껑에 손을 얹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며느리는 장례식장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 수진이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그날부터 그녀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수진은 25살이었습니다. 옆에는 잘생긴 남편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할 거죠? 수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당신 정말 좋아하셔. 민호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첫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대저택의 높은 대문 앞, 짐을 들고 들어서는 수진과 민호를 맞이한 것은 현관에서 차갑게 서 있는 시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68살의 순자는 팔짱을 낀 채 표정 없는 얼굴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짐 가지고 들어가. 순자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사는 됐고 빨래부터 해. 세탁기는 구석에 있어. 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5시, 부엌에서 밥을 하는 수진, 옆에서 시어머니가 감시하듯 서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느려? 우리 아들 회사 늦겠네? 집 청소를 하는 수진, 땀을 뚝뚝 흘리며 닦아내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먼지투성이네? 다시 해. 명절이면 수십 개의 전을 붙여야 했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뭐가 며느리야? 순자의 한숨 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어머니 안마를 해야 했습니다. 힘 좀 줘. 맨날 이렇게 건성으로 하면 어떡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친척들 앞에서의 모욕이었습니다. 거실에 친척들이 모인 어느 날 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세요? 밥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척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며느리 뒀으간 속 터지겠네요.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오늘도 친척들 앞에서. 민호가 짜증을 내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잘하면 되자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수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 피곤해. 그만 자. 민호는 돌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오해였다는 걸 수지는 그날까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쯤 수지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한 병실, 침대에는 야운 모습의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는 표정 없는 얼굴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물 좀.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부르자 수지는 표정 없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순자가 물을 마시려다 쏟았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옷가방을 정리하다가 수지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일기장을 펼친 수지는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수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내용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오늘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다.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수진의 손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5월 20일. 오늘 시어른들이 오셨다. 그분들이 수진을 너무 몰아세셨다. 며느리는 고생해야 사람 된다며.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할머니와 시고모들이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박순자, 며느리 너무 곱게 키우지 마. 나중에 버릇 없어져. 나도 옛날에 당했던 것처럼 수진이한테 똑같이 해야 한다. 시어른들 앞에서 약해 보이면 수진이가 더 고생해. 나중에 꼭 용서를 빌어야지. 일기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 8월 3일. 오늘도 수진이한테 심하게 했다. 마음이 찢어진다. 하지만 시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약해 보이면 수진이가 더 고생해. 나중에 꼭 용서를 빌어야지. 일기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수진아, 미안하다. 너를 정말 딸처럼 사랑하는데 매일 밤 내 방문 앞에 서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나는 정말 겁쟁이야. 수진의 손이 마지막 페이지로 향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병원에서 마지막 진단을 받았단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단다. 수진아, 이 일기장을 꼭 읽어주길 바란다. 내가 못다한 말들이 여기 다 있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엄마가. 수진은 일기장을 꽉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오열하며 침대로 기어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왜 이제야 알려주세요.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심전도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어머니! 장례식 날 저녁밤, 순자의 집 빈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신우이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아직도 여기 있어요? 언니, 수진이 빨갛게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기장 봤죠?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미숙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한테 꼭 보여달라고.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나도 알면서 못 말렸어요. 언니도 알고 계셨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매일 밤 혼자 우셨어요. 수진 씨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할머니 때문에 못한다고.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봤어요. 밤에 엄마 방에서 수진 씨 사진을 보며 눈물 흐리시는 걸 들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수진은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엄마를 야단치시는 것도 봤어요. 박순자, 며느리 버릇 없어지는 거 다 당신 탓이야. 더 단속해. 엄마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매번 수진 씨 몰래 수진 씨 친정에 용돈 보냈어요. 수진 씨가 힘들까 봐. 뭐라고요? 수진이 충격을 받아 물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 수술비도 엄마가 다 대셨어요. 수진 씨는 친정 오빠가 해준 줄 알았죠? 그것도 다 엄마였어요.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아, 어머니.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호 오빠 일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 오빠요? 오빠가 수진 씨한테 차갑게 대한 것도 할머니가 시킨 거예요. 며느리 편들면 패가 망신한다고. 미숙이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시할머니가 민호 오빠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내가 마누라 편들면 이 집안 망한다? 알겠니? 오빠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그게 며느리 돌이야. 내 엄마도 다 겪은 일이야. 수지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수진 씨. 내가 더 용기 내서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 가족이 수진 씨한테 정말 못됐어요. 수지는 미숙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우리 모두 희생자였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48살의 그는 얼굴이 수축하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비겁한 놈이야.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수진이한테 잘해라. 이 세상에서 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 세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고통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관뚜껑에 손을 얹은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 관을 쓰다듬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조문객들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 왜 저래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가 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하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해요. 일기장 봤어요. 다 알았어요. 수진이 관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저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왜 이렇게 제게 차갑게 하시나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매일 울었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주목했습니다. 수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사랑하셨다면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수진이 일어서서 조문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 수술비도 몰래 내주셨어요. 제가 힘들까봐 매달 용돈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친정 오빠가 해준 줄 알았어요. 다 우리 어머니셨어요. 조문객들이 놀라며 수근거렸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그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안의 낡은 악습 때문에 저한테 못되게 구셔야 했대요. 시어른들이 그렇게 시켰대요. 며느리는 고생해야 한다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집안이 잘못됐어.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 미숙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혼자 우셨어요. 수진 씨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다고. 수진이 다시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용서할게요. 아니, 용서할 게 없어요. 어머니도 희생자셨잖아요. 수진이 관에 이마를 대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겉으로는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가끔 보여주신 따뜻한 눈빛, 제 아이 챙겨주시던 그 손길 다 느꼈어요. 수진이 일기장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쓰신 편지예요. 수진의 손이 딸렸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펼쳐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을 거야. 2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를 딸처럼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해서. 너는
이 세상 어떤 친딸보다도 소중한 내 딸이야. 다음 생에는 꼭 먼저 말할게. 사랑한다고. 엄마가. 장례식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관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제가 어머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수진이 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 상처와 표현하지 못한 사랑과 그리고 너무 늦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묘지 앞. 수진이 꽃을 놓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호와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수진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시던 그 대학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진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시어머니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한테 먼저 말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못하셨던 그 말들을 제가 대신 할게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행복할 거예요. 어머니처럼 혼자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민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가 될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늦으면 안 된다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